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새로운 단어는 이제 급수 중에서 가장 첫 단원에 시작이 되는 그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아마 여기 있는 오늘 내용이 아마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어떻게 한번 진행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먼저 그 수열이라는 말이 먼저 배울 건데요. 수열이 영어로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수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수에 대한 나열을 나타내는 게 수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수를 그냥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그 일정한 규칙을 가진 다음에 걔네들의 수를 나열하는 규칙을 이제 수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 있었냐면 아마 일정한 차이가 있는 등차 수열이라는 말도 아마 들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비가 있는 등비 수열이 있다는 것도 한번 봤을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뺀 다음에 뺐을 때 또 차이를 갖고 있는 수열이 개차 수열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었죠? 양쪽에 두 개를 더해서, 예를 들어서 1하고 1이 있으면 이걸 두 개 더해서 다음 번째는 수열, 얘네 두 개 더해서 다음 번째는 수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일명 그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있는 그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수열의 뜻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규칙을 갖고 수열 나열시키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얘기했던 그 수열의 이제 그거의 극한 있잖아요. 극한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공부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오늘의 주 목표가 될 건데요. 그럼 걔네들의 한번 맨 처음에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이제 수열의 이제 극한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극한의 정의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극한의 정의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직관적인 정의를 얘기하는데요. 보시면 AN이 임의의 수열이고 A라고 하는 임의의 숫자가 있다고 쳤을 때 N의 값을 충분히 무수히 크게 했을 때 그 AN 값이 L의 원하는 값에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요. 걔네들의 AN, 그 수열 AN의 극한을 라지 L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을 따로 체크할 때는 항상 여기다 어떻게 해요? 어떠한 그 n번째 항을 주고 거기에 이렇게 중괄호로 나타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걔네들 그래서 우리가 걔를 수열의 극한일 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일 때 어떻게 썼었죠? 그 리미트에 x가 뭐 a로 간다고 했을 때 f의 x 값을 이렇게 l로 잡았잖아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의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처럼 떨어져 있는 수이기 때문에 얘처럼 여기 있는 x값이 실수값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얘네들을 리미트를 어떻게 n이라고 하는 자연수 값이 무수히 간다고 했을 때 an 값을 붙여서 그 값이 l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의 뜻이 될 것이고, 얘네들을 또 어떻게도 표시할 수 있냐면 n이 무수히 갈 때 a는 l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n이 무수히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an 값은 l로 간다고 표시하기도 한다는 게 우리의 두 가지 표현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처럼 이렇게 L 값을 갖게 되면 걔를 수렴한다, 즉 컨버지 한다고 얘기하고요. 걔네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발산한다, 다이버지 한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 값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직관적인 그 수열의 극한의 뜻이래요.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렇게 보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 잘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점을 찍으면서 갈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첫 번째 항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두 번째 항 여기 있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속 가요. 갔더니 마지막에 n번째 항에 갔더니 어디에 가까이 가죠? L에 가까이 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이 L로 가까이 가는 수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도 얘처럼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 점점 찍을수록 어떻게 되죠? 찍을수록? 막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점점 왔다 갔다를 어디로 가까이 가면서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L에 가까이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있는 수열도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점 가게 되면 어디에 가까이 가죠? 거의 L에 가까이 간다는 숫자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직관적인 정의가 될 것이고요. 이제 걔네들을 약간 명확한 정의, 즉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제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이 L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할 거예요. 임의의 양수 입실론. 입실론이란 뜻은 뭐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입실론이란 뜻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에 대응되는 임의의 정수값을 우리가 택할 거예요. 정수값.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값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의 개수는 항상 자연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임의의 그 정수보다 큰 n의 값을 택하게 돼서요. an의 값에 빼기 l의 값이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걔네들을 우리 수열의 극한을 여기서 있는 수열의 an의 극한이 l이라고 잡고 걔네들을 밑에처럼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뜻이에요. 한번 봐볼게요. 얘네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봐본 다음에 걔네들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림의 관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떠한 그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 봤더니 임의에 있는 그 L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L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우리 사실 L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바운더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바운더리.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바운더리인데 걔는 하나가 L 플러스 입실론이 되고 하나가 L 마이너스 입실론이 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밝히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AN 그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이 뭐가 되는 거? l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오늘 얘네들이 밝히기 위해서는 거의 두 개를 뺐을 때 두 개의 뺐을 때의 값이 최대한 어떻게 돼요? 가장 0에 가까이 갔을 때 굉장히 가까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임의의 제가 n의 값을 n보다 큰 임의의 수를 잡았다고 쳤을 때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임의의 수에 있는 an을 잡았다고 쳤을 때 걔네들의 거기 있는 그 an의 값을 얘네들 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 an을 좀 풀게 되면 마이너스 입실론부터 an의 빼기 l의 값이 입실론이 있다고 치고 그 an을 l 마이너스 입실론하고 l 플러스 입실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면밀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얘네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기에는 n의 값에 즉 n의 값 그러니까 n보다 큰 라지 n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함수의 극한의 정의는 x-a의 값이 델타보다 작다고 했을 때 걔네들은 f의 x에서 빼기 f의 뭐가 되죠? a의 값이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그 델타 값 찾는 게 우리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똑같이 여기 있는 이 값을 만족시키는 그 n의 값을 택해주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수열의 극,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함수의 극한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뺀 게 입실론보다 작은 것이 될 것이고 근데 얘같이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모든 숫자들이 하나하나 가까이 커지기 때문에 그 자연수 값이 임의의 정수보단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정수 값을 찾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 될 겁니다. 또 다른 식의 그래프도 한번 봐볼까요? 다른 식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다른 식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거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보시면 또 한번 얘도 한번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첫째 항은 여기 있고 두 번째 항 여기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네 번째 항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에 원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거냐면 우리 수열의 극한의 식을 먼저 쓰면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an 값이 뭐가 되는 거다고요? l이 된다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걔네들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n보다 큰 n이 존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an하고 빼기 l의 값이 뭐보다 작은 거? 입실론보다 작은 것을 구하는 n의 값을 찾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여기는 이제 모든 이제 항일수가 이제 얘는 아까 풀으면 이거였죠? l 플러스 입실론하고 모든 항일수가 여기 구간 안에 존재하게 되는 그 n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얘네들 수를 봤더니 여기 위에 있는 이 선이 l 플러스 입실론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선이 l 마이너스 입실론인 것은 이제 보이게 되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항일값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움직이게 하게 하는 가장 최초에 있는 자연수 n의 값은 여기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이상부터는 다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 그거 안에 그러니까 L 플러스 입실론하고 L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수열에 있는 값을 만들어주게 하는 뭘 구하는 거라고요? n의 값을 찾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면밀한 정의에서는 우리가 저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이 바운더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n의 값을 찾는 것이 우리의 수열의 극한 주 목적이 될 거예요.